이번에도 먹을 것 TMI가 아닌데요. 좀 짧아가지고 이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식을 전부 퍼주는 타입입니다.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알려줘서 네 자리 뺏기면 어떡하냐.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배울 게 많고 제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즉,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운 사람이 그걸 자기 걸로 습득하는 시간 동안 내가 더 배울 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발전을 하면 제가 가르친 사람은 제 지식까지 수렴은 하지만 저를 능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저를 추월했다면 그는 천재라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제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저를 추월했다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앨런이 102개의 전기차 특허를 전 세계에 공개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제 정보를 원하는 지식욕이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입니다. 그럼 저의 네트워크가 좋아지겠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기회가 만들어지고 제 지식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제로투원이라는 책의 신디케이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주 작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상사이고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안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선배들을 봤을 겁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 보기 좋아 보시나요? 그럼 반대로 지식을 주고 기회를 주는 선배가 있어서 그 밑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선배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부르면 안 가실 건가요? 저는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의 지식과 경험에 편린을 주었을 뿐인데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사람이라는 재산이. 여러분은 스스로 연구해서 터득한 유일무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 검색해서 얻은 지식을 꽁꽁 싸매고 있을 건가요? 대규모 트래픽을 커버하는 첫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보통 DB를 연결할 때 대규모 설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잘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동접 3,000명 이하는 어떤 DBMS를 사용해도 문제없이 돌아간답니다. 여기서 이미 터졌다면 이 콘텐츠를 보기 전에 DB의 기초부터 보셔야 합니다. 개발 코드가 터졌다고요? 그럼 개발자를 때리셔야죠. 만약 3,000명을 넘겼다면 이제 라이트 리드를 분리해서 1CRUD 플러스 n개의 리드 레플리카를 만들겠죠. 보통 리드 레플리카는 5개가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6번째 레플리카를 만드는 순간 마스터가 되는 서버의 효율 저하 때문에 5번째에서 6번째로 올릴 때 성능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애주어에서도 레플리카를 설정할 때 5대밖에 설정 못하게 되어 있죠. 유저의 행동 패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CRUD 플러스 5 레플리카의 경우 동접 15,000명 정도는 커버합니다. 즉 동접 15,000명에서 다시 터져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때부터는 회원 DB, 게시판 DB, 서비스 DB, 과금 DB 등등으로 성격 서로의 연관도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DB가 나눠지면 조인을 못하거나 링크드 테이블 또는 링크드 DB 등의 연결자를 이용해서 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생기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물리적 테이블의 조인은 인덱스를 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즉 조인할 테이블을 최소한으로 만든 뒤에 조인을 걸지 않으면 NoSQL처럼 느려 터져 죽습니다. 양이 많은 DB에서 양이 적은 테이블을 가져와서 조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동접 10만 명을 커버를 했다 칩시다. 여기서 일반적인 동접의 기준도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웹 서비스는 20분 이내에 한 번이라도 클릭한 유저를 동접에 카운트를 하지만 온라인 게임 등의 소켓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순간 동접을 그 자리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액티브 유저가 있으면 최대 동접은 10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동접 10만이 넘어가서 위태위태한다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유저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몰리는 탑 페이지를 분산시켜야겠죠. 탑 페이지가 분산되더라도 결국 DB는 똑같이 읽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분산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캐싱을 해야 합니다. 앞쪽에 CDN 사이트 캐시나 역프록시를 이용하는 등의 캐싱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법이 가장 강력합니다. 탑 페이지에서 모든 유저에게 공통적인 게시판, 이벤트 등의 데이터들은 백그라운드에서 1분마다 HTML화를 시키고 계정별 변경되는 정보만 DB화를 해서 가져오면 이미 위에 최적화 위에 이걸 하게 되므로 동접 약 100만까지는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유저가 직접 바라보는 것은 단순화된 HTML이지 DB는 최선의 정보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이 넘으면 여기서부터 샤딩이 필요한데요. 이번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카카오팀이 애니팡 2천만 명을 커버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도 그걸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샤딩만을 생각해 왔었는데 제대로 샤딩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그 알고리즘의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명드리는 그 게임 서비스의 특성상 빠른 유저 이탈 등에 맞춰서 샤딩을 아주 단순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냥 서버 한 대에 모든 기능을 때려놓고 유저를 3만 명으로 맞춥니다. 유저 3만 명은 한 대에 들어갈 최대 동접 3천 명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서비스 사양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버 자체를 늘리고 유저 번호는 3만 1부터 6만까지는 서버 2 이런 식으로 계속 3만 명 단위로 잘라서 서버를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고 나니까 요즘 같은 클라우드 시대에는 차라리 작은 스펙의 VM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데이터를 샤딩한 다음에 서비스가 길어지면서 유저가 빠져나가는 패턴을 보고 통합을 하는 방식을 쓰면 최고의 효율은 아니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설계에 개발 운영이 편리한 샤딩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서버 간의 유저 소통은 중계 서버를 만들어서 그 중계 서버가 중계를 하고요. 물론 샤딩 기법은 서비스의 특징마다 다르지만 단순화가 최고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도 샤딩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방식을 개량한 단순 샤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샤딩은 엄청나게 쌓이는 로고 같은 데이터를 쪼개서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으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만든 것이지만 역시 너무 고정관념만 가지고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몇 천만 유저가 들어와서 견뎌내는 시스템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전에는 동접에 비례해서 비용이 늘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처리를 할 때 굳이 ALB나 ELB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애저의 프론트도어나 AWS의 라우터 53, 빅IP의 F5 및 CD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GLB는 모두 DNS 기반의 로드 밸런서입니다. DNS 기반의 로드 밸런서와 L4, L7 기반의 로드 밸런서의 시리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에 서비스용 트래픽이 오느냐 아니면 방향만 가리키고 트래픽은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L4, L7 기반의 장비인 ELB, ALB 등은 장비의 트래픽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의 그 트래픽에 비례한 장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부하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하지만 라우터 53 같은 DNS 기반의 부하 분산은 서버의 위치만 알려주고 실제 트래픽은 서버 트래픽으로 직접가기 때문에 부하 분산 장치가 저가형 리소스로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발생을 합니다. 수억 회 리퀘스트에도 단돈 몇 달러만으로 처리가 되죠. 제가 한국인의 기업 수십 곳에다가 라우터 53을 쓰세요 하고 말했었는데 개발자들이 한 명도 납득 못하고 그냥 ELB, ALB를 쓰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라우터 53은 세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세션 관리용 서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ELB나 ALB 역시 세션을 자기 서버에서 관리한다면 스티키가 되기 때문에 부하 분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지요. 때문에 결국 라우터 53에서 쓰이는 레디스와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가 별도로 또 쓰게 됩니다. 즉, 결국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ELB 쓰면 단지 초기에 개발만 편할 뿐입니다.
단지 이 초기에 개발만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규모를 위한 설계는 콧방귀를 끼고 알아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건 몇만 정도면 터지겠네요 하고 이제 얘기만 해주고 빠져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 정도에서 터지면서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장사를 하루 이틀 해봤냐고요. 무슨 무당이 근거 없는 예언한 줄 아시나 봐요. 이렇게 대규모 처리를 시스템에서 코드까지 봐가면서 해보다 보니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이 보였을 뿐인데, 좀 제 말을 들어주시는 한국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또 제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